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119강 해가지고 플렉스 개구리 게임, 디펜스 게임, 뭐 플렉스 관련된 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플렉스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 들어가가지고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만들어 볼게요. 플렉스 저번에 예전에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블럭, 인라인 블럭 연습할 때 놀이터를 만든 것처럼 뭔가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이 마주쳤으면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연습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저는 섹션을 만들고 디아이브 한 5개 정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네한테는 1, 2, 3, 4, 5 라고 붙여줄 거고요. 자, 섹션한테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얘는 뭐 보더를 한 10픽셀 솔리드, 레드, 그 다음에 한 높이는 100픽셀 정도 줄까요? 높이는 100픽셀 정도. 그래, 100픽셀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DIV들한테는 딱히 높이는 주지 않을 겁니다. 높이는 딱히 주지 않을 거고,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주고, 폰트 사이즈도 뭐 딱히 주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TH 차일드 각각의 이제 자식들한테 좀 컬러 좀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브라운 컬러를 얘는 뭐 골드를 주고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주든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그냥 눈에 잘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린. 그 다음에 뭐 퍼플, 블루 할까요? 블루. 그 다음에 퍼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2, 3, 4 우리 총 5개 만들었죠? 하나만 더 할게요. 얘는 뭐라 할까요? 얘는 뭐 그냥 다크 그레이 이런 식으로 눈에 띄는 걸로 합시다. 그래도 오렌지. 자, 그냥 색 아무렇게나 배치를 했어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플렉스에는 일단 플렉스 컨테이너가 있고 플렉스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한테 플렉스를 주게 되면 그의 자식들은 뭐가 되냐면 플렉스 아이템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부모가 플렉스화가 되면 그의 자식들은 플렉스 아이템이 된다. 일단 이 말을 강사가 한 말을 기억을 하세요. 이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부모들한테 주는 속성이다.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은 플렉스 아이템이 된, 즉 아이템화된 녀석들한테 주는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일 플렉스를 처음 배울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플렉스 아이템한테 컨테이너 속성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이템한테 플렉스 컨테이너에 관련된 속성을 줘봤자 안 먹어요. 이따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일단 컨테이너랑 아이템즈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렉션 뭐 발음은 뭐 디렉션인지 다이렉션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로우 리버스, 뭐 컬럼 리버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본값이 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렉션이 뭐예요? 방향이잖아요. 방향.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작성을 하게 되면 플렉스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로우로 나타납니다. 로우로. 그 다음에 로우 리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잘 안 써요. 굉장히 안 쓰고 그냥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로우랑 컬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그냥 플렉스만 주게 돼도 알아서 로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쓸 일은 없어요. 뭐 굳이 많이 쓴다면 컬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가 일단 플렉스가 되기 전에는 밑으로 한 줄로 나오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다시 밑으로 한 줄, 옆으로 한 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옆으로 한 줄 나오는 녀석들을 어떻게 하냐면 컬럼을 주게 되면 밑으로 한 줄로 나오게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실습을 해봐야겠죠. 어디 있어? 자,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섹션한테 제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건데 플렉스가 되면 그 자식들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옵니다. 다시 우리가 원래 높이를 그러니까 부모의 높이를 받아오려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기본적으로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높이 뭐 퍼센트 해가지고 자식 높이 아니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아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좀 특이합니다. 부모한테 플렉스를 주게 되면 그 자식들 손자는 아니에요. 그 자식들만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와요. 제가 여기다가 일단 부모한테 지금 100픽셀 주죠. 그쵸? 100픽셀 준 상태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여기다 줘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자식한테 따로 높이를 안 줬단 말이에요. 높이를 안 줬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100픽셀 사실 뭐 크게 그쵸? 100픽셀 줬기 때문에 보더 제외하고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이 로우인 거 보시죠? 로우. 그쵸? 그냥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자식들은 플렉스 아이템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플렉스 디렉션 방향이 로우입니다. 로우. 그래서 여기다가는 좀 높이를 조금만 더 높이가 아니라 너비를 좀 줄게요. 너비를 한 100픽셀만큼 이렇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컬럼을 줄 수가 있어요. 컬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컬럼은 누구한테 주는 속성? 플렉스 디렉션은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식한테 뭐 플렉스 디렉션 해가지고 뭐 컬럼 준다 해도 안 먹어요. 컬럼 뭐야? UM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무리 준다 해도 지금 뭐 변화가 있나요? 변화점이 없죠. 그쵸? 요거는 누구한테 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주는 즉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요게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주게 되면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특징은 뭐냐면 플렉스 디렉션이 되면 컬럼이 되게 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높이 안에서 얘네가 이제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높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뭐 높이도 한번 지워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지금 높이 같은 경우는 뭐 삐져나온 거는 높이가 지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삐져나온 거고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뭐 나중에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면서 제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냥 지금 이 시간에는 플렉스 디렉션이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로우 여러 가지 수평도 줘볼까요? 당연히 로우 주게 되면 변함이 있다 없다? 얘는 그냥 그대로예요. 자, 주석 걸어볼게요. 변함이 없죠? 그쵸? 얘는 기본값이에요. 로우 리버스가 있다 했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1을 써놓은 거예요. 1, 2, 3, 4, 5. 자, 그 다음에 컬럼 리버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써보면 이렇게 밑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 밑에서 나오는 거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플렉스 디렉션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랩과 그래요. 그것도 설명 안 드렸네요.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식들은 뭐가 되냐면 지금 DIV는 디스플레이 블럭이잖아요. 인라인 블럭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인라인 블럭화는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인라인 블럭화는 특징이 뭐예요?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다라잖아요. 그쵸? 너비가 최소로 줄어듭니다. 지금 자 이거 제가 앉아볼게요. 너비를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다? 글씨가 가지고 있는 간격, 너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너비는 최소한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플렉스 랩이라는 게 있어요. 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는 그냥 압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랩을 하게 되면 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인라인 블럭이 여러분들 이제 최대한 나오다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밑으로 나오는데 플렉스를 그냥 주게 되면 얘는 기본값이 노우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노우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러 개를 좀 넣어 볼게요. 그냥 추가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시나요? 지금 색은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이게 색이 안 나오는 건 무시하세요. 지금 이 안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밑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밑으로 안 나와요. 왜냐면 노우랩은 뭐냐면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색 안 나오는 건 무시하세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인라인 블럭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인라인 계열은 원래 주어진 너비에서 최대한 나오다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쵸? 원래는. 그쵸? 근데 얘네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주어진 간격 안에서 최대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압축돼서 계속 나와요. 플렉스를 쓰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밑으로 내려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플렉스 랩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나오다가 밑으로 내려와요. 보이죠? 주어진 그 높이 안에서 얘가 지금 주어진 높이가 이만큼인데 그 높이 안에서 최대한 나오다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계속 내려오죠? 그러니까 마치 진짜 실제로 인라인 블럭화가 된 거죠. 랩을 주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 이런 착각을 많이 하세요. 플렉스 노랩이 얘가 기본적으로 노랩이 기본값인데 플렉스를 주게 되면 압축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왜 도대체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지? 라고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뭐에 그렇다? 노랩이 기본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랩을 주게 되면 얘네가 기본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랩 리버스는 요거는 테스트는 안 할게요. 그냥 거꾸로 해요. 거꾸로 이렇게. 그래, 테스트 해볼까요? 그래도. 랩 리버스 주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꾸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지울게요. 자, 됐고 이것도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아이템즈 요거 사실 플렉스 랩 같은 경우 엄청 많이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쓰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아이템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 얘를 이제 한 줄 안에서 정렬을 시킬 때 요걸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플렉스 스타트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엔드는 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뭐냐면 한 줄 안에서 여기서 정렬되는 거죠. 수평 정렬 뭐였나? 수직 정렬이라 보시면 돼요. 수직 정렬, 그죠? 수직 정렬이라 보시면 돼요. 센터는 이렇게 되고, 베이스 라인은 뭐 글자 끝에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 라인은 잘 안 씁니다. 특히 스트레치랑 베이스 라인은 잘 안 써요. 플렉스 스타트, 엔드, 센터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온라인 아이템즈 여기다가 온라인 아이템즈 스타트 해볼게요. 그러면 스타트 주게 되면 그 한 줄 안에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온라인 아이템즈를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부모의 높이를 받아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뭔가를 안 하면 부모의 높이를 받아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아이템즈를 딱 주게 되면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으로 줄어들어요. 높이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그 점은 아셔야 됩니다. 센터도 줘볼게요. 센터도 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센터, 플렉스 엔드. 플렉스 엔드는 밑에 붙어요. 이렇게 밑에 딱 붙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야 될 때, 우리가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정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배웠죠. 블럭 요소를 정렬하는 방법은 마진을 이용해서 정렬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포지션 앱솔루트가 됐을 때는 뭘로 정렬했어요? 좌표 값으로 우리가 정렬을 했어요. 그렇죠? 뭐 수직 수평 중앙 정렬 했을 때 탑 50 주고 레프트 50 준 다음에 트랜스레이트 줘가지고 정렬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렉스를 줬을 때 그 플렉스를 정렬하는 방법은 온라인 아이템즈를 굉장히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저스티파이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쓰는 녀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진짜로 많이 써요. 스타트는 당연히 뭐 이렇게 시작되고, 엔드는 오른쪽에, 얘는 수평 정렬을 보시면 돼요. 아까 얘 같은 경우는 뭐 수직 정렬을 보시면 되고, 얘는 수평 정렬이다. 그리고 뭐 스페이스 비트윈은 요만큼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박스 테두리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니까 비트윈 같은 경우는 왼쪽 테두리가 없어요. 얘는 양옆에 있는 테두리는 딱 붙거든요. 뭐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으로 딱 붙는 상태에서 자기 그 너비만큼 이렇게 테두리를 가집니다. 근데 이제 플렉스 스페이스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요만큼의 여백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게 지금 정렬되어 있는 박스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어라운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라내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좀 더 직관적이죠.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스페이스 어라운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간격이 이게 바로 스페이스 어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우리 보더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보더라기보다는 뭐 마진 그죠? 마진이 걸려 있다. 마진이 걸려 있다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 어라운드가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센터는 그냥 중앙 정렬 이렇게 시킬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얘도 한번 그러면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어딨어? justify 한번 줘볼게요. justify 컨텐츠 뭐랄까요? 플렉스 스타트. 자, 스타트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볼 수가 있고 end는 기본적으로 그냥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왼쪽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는 잘 안 써요. 스타트는 잘 안 쓰고 end 같은 경우도 잘 씁니다. end도 잘 써요. 왜냐면 어떤 요소를 오른쪽 끝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센터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방금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정렬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스페이스 비트윈 요것도 의외로 많이 씁니다. 뭔가 메뉴 만들 때 좀 많이 쓰이는 특징이라 보시면 돼요. 메뉴 만들 때 왜냐면 메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웹사이트 메뉴 보셨지만 간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들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 비트윈을 무조건 쓰는 건 아닌데 어디 있어? 이런 메뉴 있죠? 이런 메뉴도 스페이스 비트윈 같은 걸로 주게 되면 일정한 간격으로 메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있다 했죠? 어라운드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라운드는 요 양옆에 위에는 아닙니다. 위에는 아니에요. 참고로 이렇게 옆백이 이만큼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어라운드 저스티파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컨텐츠가 있는데 얘네는 뭐냐면 줄들을 정렬한다고 보시면 줄들을 정렬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얘가 줄들이란 말이에요. 줄들이라기보다는 뭐 한 줄이죠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만 더 써볼까요? 이렇게. 근데 이제 랩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렉스 랩을 노랩을 할게요. 노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였죠? 온라인 컨텐츠. 뭐 온라인 컨텐츠도 사실 얘를 줄들을 정렬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스타트는 이런 식으로 메뉴에 붙고 엔드는 이런 식으로 센터는 이렇게 비트윈은 이거 어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는 쫙 늘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스트레치는 그냥 쫙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 한번 줘볼까요? 플렉스 스타트. 자 이렇게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뭐야? 노랩이라 돼 있구나. 랩으로 줘야겠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줄들을 정렬하는 거예요. 스타트는 당연히 이렇게 되고 엔드 주게 되면 이렇게 엔드 온라인 아이템즈랑 참고로 다릅니다. 자 센터도 있으니까 센터도 한번 줘볼까요? 센터도 주게 되면 뭐야? 그렇죠. 플렉스 센터가 아니라 그냥 센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요 온라인 컨텐츠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 요건 잘 안 써요.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제일 많이 마주하는 게 뭐냐면 온라인 아이템즈랑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마주할 겁니다. 플렉스 개구리도 여러분들 보면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문제 풀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온라인 아이템즈랑 저스티파이 컨텐츠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초반 문제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그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 정도 됐고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자르고 갈게요. 자르고.